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시작을 해봅시다. 우리 지금 수열 들어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고요. 다소, 너희들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내 입장에서는 다소 천천히 이걸 이제 곱씹을 시간을 주며 지나가고 있습니다. 항상 우려되는 단원이 수열이에요. 나는 늘 너희들의 고3을 생각하기 때문에 고3에 들어섰을 때 각자의 선택 과목으로 바쁠 때 그때 제일 우려되는 과목이 바로 수열이에요. 그래서 이 겨울 방학에 꼭 얘네들을 이렇게 차곡차곡 쟁여 다지며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천천히 나가고 있습니다. 등차 수열, 등비 수열 했어요. 그죠? 등비 수열은 아직 좀 더 할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오늘은 이제 어떤 스토리라고요?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수열계의 규칙의 양대산맥이라고요. 양대산맥. 양대산맥이고 이거 말고 이제 그럼 당연하게 여러 가지 수열을 해야 맞아요. 여러 가지 수열을. 그러니까 규칙의 대표성 두 개를 봤으니까 여기에 이런 애들,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있다라고 이제 그 규칙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있어야겠죠. 옛날로 얘기하면 여기 이제 첫 번째가 개차 수열 이런 것이 있었어요. 개차 수열. 그리고 몇 급수 이런 것도 있었죠. 그리고 상제 관계. 그리고 군수열. 뭐 요 정도인 것 같아요. 우리 때하고 또 요 중간 단원이 달랐으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들 전 교육과정상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얘기하지만 교육과정의 간소화. 수학을 좀 쉽게 하면서 또 날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원래 진짜 거대한 단원인데 확 쪼그라들었습니다. 군수열 하나만 해도 사실은 이것만 해도 한 두세 타임 우리 2시간 분량의 수업으로 얘기하면 한 6시간 분량 떠들어야 될 양이었어요. 이름하여 군수열이잖아 이게. 군대 할 때 그 군자 맞아요. 군집할 때 군.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종류별로 워낙 다양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단원이었습니다. 크기가. 그런데 옛날부터 오면서 이제 줄이고 하다가 군수열도 하지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건 상제관계와 군수열 약간 정도입니다. 상제관계와 군수열 약간. 근데 요 두 가지가 말이에요. 두 가지가 상제관계라고 하는 것은 마주보며 지운다라는 관계인데 이렇게 더해 나가다 보면 아이들을 이렇게 짝을 지어서 더해 나가다 보면 마주 보며 서로 지워지는 관계가 만들어진다 해서 서로상 지울 제자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미 합의 관계에 있는 수열이라는 거죠. 다 더하기를 해야 되는 애예요. 그리고 군수열도 마찬가지인데 군수열도 이렇게 군집을 잡는 거거든요. 이렇게 군집을 가로로 잡건 세로로 잡건 간에 이렇게 군집을 잡아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때 얘네들을 더해야 될 일이 많아요. 각 군들을 내부를 더하거나 아니면 항수를 더하거나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5만 군데 덧셈이라는 게 들어간다. 그 덧셈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배운 기호는 등차 수열의 합, 그리고 등비 수열의 합 정도밖에 없죠. 그리고 이 두 SN은 둘 다 A1부터 AN까지라는 그러니까 요 아래 첨자가 까지는 말해줄 수 있는데 에서부터를 말을 못해줘요. SN은 무조건 약속이 첫째 항입니다.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에요. 그래서 이 사이에 무엇을 끼워 넣느냐? 합의 기호라는 단원을 끼워 넣어요.
그 합의 기호 통칭 시그마죠. 이 시그마라고 하는 걸 넣어서 이 시그마라는 건 별거 아니고 수열이 이렇게 나열이 되면 언제부터를 내가 결정하고 어디까지를 내가 결정하고 거기까지 있는 수열들을 모두 더해라라는 약속 기호라고요. 그 약속 기호를 오늘 배우고 성질을 익히고, 이게 기호라는 건 일종의 툴이잖아. 툴. 도구잖아요. 그럼 도구를 익혔으면 그냥 도구는 이해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죠. 쓰라고 있는 게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의 성질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관련 공식이 있어야 하고, 요 세 가지, 시그마의 정의, 시그마의 성질, 그리고 시그마의 공식, 유도까지 해서 그걸 훈련하고 연습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합에 대해서 이제 좀 자유자재로 쓸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때 이제 상제관계와 분수열을 들어가면서 요 단원을 마무리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열이 굉장히 큰 단원이었었는데 여기가 요만큼으로 쪼그라들었으니까 요 합의 기호를 얹어서 지금 수열 파트에, 여러분 책 기준 수열 파트의 세 번째 단원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내용을 정리할 때 이렇게 스토리를 가지고 정리를 하시란 얘기예요. 제가 당신들 이해를 잘 하라고 설명하는 것도 있지만 선생님이 설명을 하는 건 대부분 너희가 어떻게 하면 기억이 잘 될까를 고민하는 결과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이 스토리를 기억해 놨다가 나중에 내용 정리할 때 이 단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 할 때 써먹으시란 얘기입니다. 멍하니 듣고 있지 말고요. 지훈이는 뭘 했길래 또 이렇게 해롱되냐? 그래서 오늘 할 내용, 단어명은 합의 기호입니다. 읽을 때 시그마라고 읽고요. 뭐 요렇게 해도 되고, 뭐 이제 각자 쓰는 방법은 옛날 로그처럼 이제 개인별로 각자의 필체가 다 달라지곤 합니다. 자, 어쩌면 이렇게 생겼고요. 시그마하고 요 자리에는 어떤 형태로든 수열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수열의 일반항이 등장을 하겠죠. 일반항. 예를 들면 우리가 SN이 A1 더하기 A2 더하기 점점점점 더하기 AN이다 라고 할 때 이걸 이제 시그마로 표현하면 요 자리 밑에 있는 자리가 K equal 하고 from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K라는 문자, 요 문자를 시그마 변수라고 불러요. 용어도 좀 잘 알아두세요. 시그마 변수. 이 시그마란 기호 내에서 변수 역할을 하는 I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K를 많이 하는데 N도 쓰고 뭐 A도 쓰고 B도 쓰고 I도 쓰고 J도 씁니다. 어떤 문자든 하여튼 여기서 지정을 해주는 거고, 여기가 이제 시작 숫자, 내가 더하기를 시작할 그 항번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시그마 변수 한번 지정이 되면 또 다시 쓸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요 자리에 2가 오는 거고요. 2가 오는 거고, 여기에 이제 어떤 K의 항을 가진, K의 문자를 가진 일반항이 오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경우에는 시그마 K equal 1부터 N까지 AK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약속이 자 K 자리에 1부터 넣어라. 그리고 더하기 시작하는데 자연수 단위로 늘려가서 N까지 더하면 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시그마 기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시그마 K는 5부터 11까지 AK다 라고 하면 이건 A 5번째 항부터 점점점점 더해 나가서 A 11번째 항까지의 합이다. 이런 뜻이고요. 실제 수열이 들어올 수도 있죠. 당연히. 그래서 I 뭐 예를 들어서 시그마 N equal 4부터 7까지 2n 플러스 3이라는 수열이 이렇게 들어왔다 라고 하면 4, 2, 8, 11부터 시작해서 13,
15 점점점 72 14 플러스 다 했네? 4 5 6 7이 4개밖에 없구나. 17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요런 스토리고요. 또 뭐 추가적으로 할 얘기 있나? 이런 거 해볼까요? i는 3부터 10까지 3ij 예를 들어서 이런 애가 왔다고 해봐요. i는 3부터 10까지 3ij 이런 애가 왔다 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에 시그마 변수가 i인 거예요. 그럼 이 안에 수열 중에 시그마 변수가 아닌 문자는 상수랑 취급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여기 i에다 3을 집어넣으면 3, 3은 9, 9j가 되죠. 이게 9j 더하기 이제 i에다 4를 넣을 거예요. 그럼 4, 3, 12j 이렇게 되는 겁니다. 12j 그 다음은 15j 이렇게 돼서 마지막 30j까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그마 변수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시그마 변수에만 넣는 겁니다. 시그마 변수에만. 이 안에 수열에 어떠한 항번호가 나오더라도 그 문자는 시그마 변수가 아니면 상수 취급이에요. 문자를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정의가 이렇게 됐다고 치고 시그마의 성질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해봅시다. 시그마의 성질. 이제 실질적으로 이 시그마를 사용하다 보면 여기에 이렇게 깔끔하게 from to 수열 이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에 어떤 이제 변형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로 그냥 지금은 통일할게요. 성질 볼 거니까. 1부터 N까지로 통일을 하고 여기 AK라는 수열이 오긴 왔는데 여기에 그 모든 수열에 다 C가 곱해져 있다. 좀 전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좀 전과 같은 거죠. 그러면 얘의 원 약속은 어떻게 되냐면 원 약속은 K에 1을 넣으며 1부터 넣으며 여기 있는 수열을 더해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였으니까 CA1 더하기 CA2 더하기 CA3 더하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N을 집어넣으면 CAN으로 끝이 나는 거죠. 그런데 이 결과를 보니 그럼 모든 항에 다 C가 있는 거네? 그럼 이 C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말이야. A 한 번만 하고 A1, A2, A3부터 AN까지를 이렇게 더할 수도 있겠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C가 곱해진 요만큼의 합이 되는데 이만큼의 합을 다시 시그마로 써주면 K는 1부터 N까지의 AK라는 겁니다. 증명을 한 거예요. 이게 증명을 해서 결과가 이거니까 요렇게 나오면 요것과 같다. 를 중간을 생략한 채 성질로 써줄 수 있다는 거죠. K는 1부터 N까지 AK 이렇게요. 그러니까 모든 수열에 공통으로 달려있는 실수배는 시그마의 바깥으로 나가서 전체 시그마의 실수배로 사용될 수 있다. 요런 거예요. 이걸 원래 이제 개인이 다 해봐야죠. 제가 여러분을 이걸 쓰면서 납득을 시켜줄 수는 있는데 자기가 스스로 정리해보면 기억이 좀 더 잘 될 겁니다. K는 1부터 N까지. 그럼 C 이건 어때요? C 이거는 시그마 변수가 K인데 여기에 이 수열에 시그마 변수에 해당되는 애가 없는 거야. 그냥 상수 C야.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냥 C 더하기 C 더하기 C 더하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요는 C가 몇 개냐라고 하는 건데 C가 몇 개냐?
요게요 1부터 n까지가 그 내가 시그마 변수에 넣어라라는 뜻도 되지만 더해야 될 항들의 개수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5부터 11이다 그러면 이게 정수가 몇 개야? 5부터 11이다. 5부터 11 하면 7개 아니에요 이거? 정수? 그러니까 여기 더해지는 항의 숫자가 총 7개인 겁니다. 예. 4부터 7이다. 그러면 4, 5, 6, 7이니까 내가 지금 더할 항수가 4개인 거예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것처럼 K는 1부터 N이다 라고 하면 이 하나하나가 얘가 A1이고 얘가 A2고 얘가 A3고 이렇게 되는 상수 수열이기 때문에 여기 마지막이 AN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결과는 C가 N개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때 이 N은 여길 보면서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여길 보면서 대답하는 게 아니라 1부터 N이 총 몇 개야를 보면서 대답하는 겁니다. 세 번째, K는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BK 요거요. 이 시그마의 오른쪽에 들어오는 어떤 수열은 원래 한 항 취급을 해요. 여기가 한 개의 수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의 수열인 거고 따라서 KA를 넣을 때도 같이 넣는 거죠. 같이 A1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B1 이게 첫 번째 항이고요. 더하기 A2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B2 이게 두 번째 항이에요. K에다 2를 넣은 결과죠. A3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B3 이렇게 해서 1, 2, 3 순서대로 넣으면서 더하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쭉 가고 나면 AN 플러스 마이너스 BN으로 끝이 나는 거죠. 근데 또 여기서 이제 무슨 장난을 쳐보냐면 덧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A1 더하기 A2 더하기 A3를 몰아서 가져갈 수 있지 않냐 이렇게 AN까지 몰아서 가져갈 수 있지 않냐. B1도 마찬가지. B1들, B2들끼리 다 모아라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모아라. 그러면 이 가운데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부호가 이렇게 가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얘가 시그마 AK고 얘가 시그마 BK라서 이 최종적인 사실 시그마 공식, 시그마의 성질은 얘 때문에 쓰는 거예요. 얘 때문에. 이렇게 이건 곱하기가 아닌데 시그마는 연산자인데 무슨 곱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곱하기가 되어 있는 게 아닌데 마치 분배하는 것처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 이렇게 분배하는 것으로 연산 연결을 해주면 된다. 거꾸로 하면 시그마 변수와 from to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시그마로 합쳐서 계산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쌍방참이에요. 쌍방참. 이렇게. 시그마의 성질의 핵심은 여기가 있는 겁니다. 여기. 그리고 이 분배가 너무 자연스러우면 안 된다고 해요.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분배하는 걸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BK 이렇게 돼 있는 애를 시그마 AK와 시그마 BK의 곱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 이거 절대 같지 않다고요. 절대 같지 않다고요. 정의를 써보면 금방 알아요. 얘는 뭐냐면 A1, B1이 첫 번째 항이고 A2, B2가 두 번째 항이고 그래서 AN번을 넣으면 AN, BN 이게 다인이에요. 이게 좌변은. 그런데 우변은 어떻게 되느냐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AN까지 합한 것과 B1 더하기 B2 더하기 점점점 해서 BN까지 합한 이 애를 둘이 곱한 거거든요. 규모가 다르죠. 여기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 내용이 있기도 있는데 이걸 같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시그마의 분배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덧셈과 뺄셈에 한해서만 증명되어 사용하는 것뿐이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분의 BK 분수 수열도 마찬가지예요.
예, 분수열도 이거 일일이 더해보면 A1 더하기 B1, A2 분의 B2, A3 분의 B3 이렇게 더하는 거죠. 이렇게 더하는 거지 분모 따로 분자 따로 더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까워라. 이씨, 괜히 여기다 놔가지고 쓰지도 않을걸. 예, 이거를 분모 이렇게 다 더한 애, 분의 분자 다 더한 애로 쓰면 마저 틀려. 이게 틀린 말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그러니 이게 시그마 AK 분의 시그마 BK가 된다는 사실을 꿈에도 꾸지 마라, 이거는.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있지도 않은 성질을 왜 저렇게 말해주지? 라고 싶겠지만 써요. 이걸 한다니까. 예, 한 번씩 꼭 이런 실수가 나와. 그래서 실수하지 말라고 선수 쳐놓는 겁니다. 글쎄요. 예, 하베기오의 정의부터 시그마의 성질까지 얘기해봤습니다. 자, 실상 오늘의 수업은 이제 한 파트만 남았어요. 진짜 빨리 끝나겠죠? 근데 그만큼 당신들이 할 일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제 설명이 적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연습할 분량이 많다는 소리예요. 자, 이름하여 시그마의 공식. 시그마의 공식. 사실은 이제 지금 처음 만약에 이 얘기를 듣는 거면, 시그마의 얘기를 듣는 거면 그냥 몰랐던 무언가를 아는 데에서 그치겠지만, 시그마를 실상 사용해 보시면요, 사용해 보시면 세상 쓸모가 없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얘 도대체 왜 나온 거지? 시그마가 이렇게 등장을 하잖아요.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뭐 얼마다 라고 했을 때 이 아이는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9예요. 그러면 내가 이걸 시그마 기호로 쓴다 해서 이 계산을 안 해야 되는 거냐, 안 할 수 있는 거냐,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썼다고 해서 그럼 시그마로 바꾼 다음에 뭘 계산해야 되는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그마라는 기호는 무언가들이 졸졸이 몇 개 더해졌다를 늘렸다, 압축했다, 늘렸다, 압축했다, 이 효과밖에 없다고요. 그거 외에 어떤 의미도 못 가져요. 네? 그러니까 이거 왜 사용하는 거지? 그냥 알아보라는 건가? 이게 저걸로 얘기하면 계속 깨먹네. 그냥 매일매일 지워야 하는 화장 같은 느낌? 아, 화장은 쓸모가 있구나. 그게 아니구나. 예, 아무튼 이게 왜 하지? 개인적으로 저는 시그마 가지고 시그마 성질에서 실수를 많이 해서요. 내가 지금도 문제를 풀 때 시그마의 기호를 그대로 보고 있으면 실수를 많이 해. 그래서 나는 내 습관 자체가 시그마라는 아이가 등장을 하면 얘를 일일이 숫자를 집어넣어서 점점점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걸 풀어 헤치는 편이에요. 왜냐? 인간이니까. 인간은 수가 나열되는 장면을 봐야 그때부터 패턴이란 걸 생각한다고. 수의 규칙을 생각한다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시그마는 펼칩니다. 시그마나 기호가 나오면. 시그마로 다시 합쳐서 푸는 일은 매우 드물어요. 그런데 이 시그마가 효용을 가질 때가 있어요. 제가 시그마를 안 풀어 헤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뭐냐? 바로 이 공식에 걸렸을 때. 내가 아는 공식 안에 딱 시그마가 들어왔을 때, 그러면 그 시그마가 사라지면서 어떤 결과물을 내놓는다 라고 하면 그때는 의미가 있는 거죠.
예. 시그마 공식이 시그마의 효용 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뭐냐면 이런 거예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이런 거예요. K는 1부터 N까지 K. 풀어헤치면 무슨 뜻이냐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N이에요. 그죠? 자연수 1부터 N까지의 합이에요. 그럼 얘의 결과물은 얼마냐? 우리는 공차, 일자리, 등차, 수열, N개의 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압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압니다. 지훈아, 오래 기다렸다. 너에게 질문을 하려고 지금까지 빌드업을 했어요. 자, 1부터 N까지의 합이야. 이 아이가 공차, 일자리, 등차, 수열인 건 알겠니? 그지? 그러면 첫째 항이 1이고 마지막 번째 항이 N이네. 그러면 이 수열의 합은? 이 등차 수열의 합은? 이라고 선생님이 질문을 하면 넌 뭘 떠올려야 되냐면 등차 수열의 합의 구성이 뭐였지? 야, 등차 수열 합을 저 사람이 뭘로 기억하라고 했지? 를 떠올려야 돼. 중항에? 그러고 있다 보면 또 내가 말해주는 거야? 머리를 쥐었자 중항이 지난주와 이번주를 통틀어서 등차 수열의 합 얘기를 내가 한 5번쯤 얘기한 것 같은데 이번에 6번째라고 할게. 아니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뭘 질문을 하면 자꾸 밑을 찾아가지고 거기 나오는 숫자를 불러대고 잘 넘어갔다. 그러면 네 머릿속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수업을 기억하고 내용을 기억하고 이번에 기억 못하면 다음번에는 요렇게 해서 꼭 기억해야지를 떠올리는 거야. 등차 수열들의 합은 얘네들 한항 한항을 다 중항으로 보면 된다고 했어요. 그럼 중항이 항수계만큼 더해지면 되는 거야. 알겠어? 요 6번째 얘기하는 거야. 중항이 항수계만큼. 그러면 이거에서 중항은 어떻게 구하지? 가운데 수직선에 1부터 2, 3 이렇게 눈금으로 찍어서 N까지 찍을 때 여기 있는 모든 아이들의 가장 한가운데 있으리라 예상되는 그 숫자 어떻게 찾지? 뭐라도 좀 불러보자. 뭐라도 지훈아. 그래. 그 생각을 머리로 한 다음에 나한테 결과를 부르라고. 얼마? 그렇지. 2분의 1 더하기 n이요. 2분의 n 더하기 1. 이게 중앙이야. 중앙. 잘했어. 그럼 종 몇 개 있지? n개. 그러면 여기다가 곱하기 n. 이게 답이에요. 알겠어요? 요거를 순서를 살짝만 바꿔서 써주면 2분의 n 플러스 1. 왜냐하면 이게 중앙을 항수계라고 기억해도 되지만 실제 우리 눈에 마지막으로 보이는 숫자가 요 n이기 때문에 요거를 2분의 위에다가 바로 쓰고 그 다음 수 n 플러스 1. n이 7이면 7, 8. n이 10이면 10, 11. n이 50이면 50, 51. 곱한 다음 반. 알겠어요? 2분의 n 플러스 1. 시그마 k는 2분의 n 플러스 1이 공식입니다. 요런 식으로 이제 1번 공식 하면서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생애 한 번쯤은 증명을 해보라는 소리를 했었는데 우와 결국 다 깼어.
사용은 못하고 분필을 전부 깨는 용도로 여기다 놨네? 아, 이건 진짜 안 되겠다. 자, 두 번째,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제곱이에요. 그럼 1제곱 더하기 2제곱 더하기 3제곱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N제곱. 요거를 더하라는 얘기인데, 결과는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입니다. 이걸 두둥두둥 하면서 비장하게 말해줄 필요 없어요. 어차피 이건 지금 내가 외워서 쓴 거고, 너희는 너희대로 외워야 되는 거니까.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인데, 예, 이 유도 과정을 생애 한 번쯤은 해볼 필요가 있다고요. 자,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항등식으로 시작합니다. 항등식으로. N 플러스 1의 제곱이 있어. 아, 세제곱이 있어. 이걸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전개하면, N 플러스 1의 세제곱을 전개하면, N 세제곱 더하기 3N 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1이죠. 요렇게 써놓고요. 이렇게 써놓고, 지금부터 제가, N에다가 1부터 N-1까지 집어넣을 거예요. N까지 집어넣을 거예요. 1부터 N까지. 그럼 넣어봐요. 1 넣으면 2의 세제곱, 1 넣으면 1의 세제곱, 3 곱하기 1의 제곱, 3 곱하기 1 더하기 1. 이걸 계산하지 않는 게 핵심이야. 폼을 그대로 놔두는 게 핵심이에요. 시그마 공식의 유도는. n에다가 2를 넣어볼게요. 그럼 3의 세제곱 이퀄 2의 세제곱 더하기 3 곱하기 2의 제곱 3 곱하기 2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하나만 더 써볼게요. 4의 3승은 3의 3승 더하기 3 곱하기 3의 제곱 3 곱하기 3 더하기 1. 이쯤 되면 패턴을 알 텐데, 이제 n으로 바로 갈게요. n 플러스 1의 세제곱 이퀄 n의 세제곱 더하기 3 곱하기 n의 제곱 3 곱하기 n 더하기 1이에요. 자, 여기서 요렇게 보시면 여기에 내가 원하는 i가 나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이거야. 이거고, 그래서 이걸 원하니까 얘를 이렇게 해서 좌변 다 더하고 우변 다 더해 볼 생각이에요. 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등호의 오른편 왼편에 2의 3승 더하기가 여기 이쪽에 있는데 여기도 2의 3승 더하기가 있다. 그럼 등호의 양변에서 이렇게 지우지 않겠어요? 상대관계라고 하는데 그 상대관계를 여기서부터 바로 실시해 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것도, 그럼 금이 또 하면 여기까지 이렇게 지워지겠죠. 그래서 좌변 다 더해라고 했는데 실상 남는 애는 n 플러스 1의 세제곱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변에는 뭐가 남았냐? 1의 3승이 남았네요. 1. 그리고 요 뒤쪽이 3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K제곱. 내가 원하는 i죠. 이게 내가 원하는 i고요. 더하기, 그럼 내가 원하는 애 말고는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네, 실제로 다 알아요. 왜냐? 요거는 3으로 묶어주잖아요. 이렇게 다 더할 때 3으로 묶어주고 나면 요거는 뭐지 이거? 1부터 n까지의 합이죠. 그 여기 구해놨잖아요. 1부터 n까지야. 그러니까 3 곱하기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 1 그러면 이거는 1은 몇 번 더 했지만 보면 되는데, 좀 전에 제가 이거 1부터 n까지 넣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1이 n개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지금부터 뭐 해야 될지 알겠죠? 네, 요것만 남기고 네, 다 넘기는 거죠. 넘겨, 빼, 그리고 와장창창 계산해, 그리고서 마지막으로 3으로 샥 나누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온 결과가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 남는 거예요. 신비롭게도 요 아이가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게 계산을 좀 요령 있게 하는 방법은
이걸 다 풀어헤쳐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요 1을 넘기면서 n 플러스 1의 3승 빼기 1의 3승으로 인수분해하면서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얘랑 계산하기가 편해지고 얘랑 계산하고 나면 여기 묶이는 부분이 생깁니다. 2분의 요만큼이 묶여요. 다시 묶고 계산하면 요만큼이 딱 남습니다. 하여간 뭐 생애 한 번쯤은 이런 걸 해볼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지금 이 패턴을 알았잖아? 알았으면 요 아이를 한 차씩 늘리면서 4차 이런 다음에 n 4승 더하기 4 곱하기 n 3승 6 곱하기 n제곱 4 곱하기 n 더하기 1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 전개하면. 이런 다음에 n 이퀄 1, 2, 3, 4 다다다다다다다다 또 한번 넣어주면 넣어서 똑같이 와장창창 더해주면 요 앞쪽 두 개는 상대관계로 지워지고 여기에 내가 원하는 애들이 쫙 나오고 이거 알고 있고 이거 알고 있고 이거 알고 있고 이렇게 되면 또 한 번 우리는 계속 이것의 연장선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의 K 세제곱 이런 것들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차수를 늘릴 만큼 가능해요. 5차, 6차, 7차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시그마 공식은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얼마든지 뽑아내는 거 가능합니다. 다만 공식이란 게 뭐야? 공식이란 게 유도할 수 있는데 빨리 쓰려고 만드는 게 공식이죠. 그럼 빨리 써야 되니까 공식이라면 그 이유는 자주 나오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자주 안 나와요. 이것만 해도. 그러니까 이거 마지못해 외우는 공식인데 이거 1년 문제 풀면 얘 쓸 일이 몇 번 없습니다. 이거. 그냥 다만 외우는데 어렵지 않아서 n 플러스 1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세요. 이렇게 1부터 n까지 합으로 돌아가세요. 그런 다음에 금마에 제곱만 해주면 끝납니다. 이것 때문에 혹시 4차는 얘 제곱이에요 이렇게 나한테 질문하는 사람 많은데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이건 우연입니다. 우연. 이게 되는 거. 그래서 이 과정 내가 한 번은 본 적이 있는데 어떤 학교에서 내신 논술이 아니라 뭐냐 서술형에서 이거 K 4승을 유도하시고 있었어요. 시그마 K 4승의 공식을 유도하시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외우지만 말고 외우지 않고 그 과정에 대한 공부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질문한 거죠. 시간도 꽤 오래 걸립니다. 계산도 실수 많아지고. 아무튼 그렇다고요. 저런 과정을 구하는 거고 저는 이제 당신들한테 공식을 하나 더 외우라고 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말 그대로 자주 나오니 외워라 하잖아. 자주 나오니 외워라. 오히려 이 K 세제곱보다 더 많이 나오는 애가 K 플러스 1이라고요. 얘라고. 근데 교과서에 보면 얘가 공식이 없을 거예요. 교과서나 개념서에 보면 이 녀석이 공식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드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얘는 시그마 아까 그 시그마의 분배 법칙에 의하면 시그마 제곱 더하기 시그마 K라서 얘가 시그마 K 제곱 더하기 시그마 K로 분리가 돼요. 그러면 하나는 얘고 공식이 또 하나는 얘라서 각각 쓰면 될 걸 뭐하러 공식을 외우냐 이런 거거든요. 물론 이 공식이 진짜 외우기 어려운 놈이라면 저도 그렇게 주장할 거예요. 이렇게 등장을 한다면 이렇게 분배하고 시그마도 갈라서 각각을 더해라 이렇게 요구를 할 텐데 이거 공식 엄청 쉽고 예쁩니다. 그래서 외워줄 만한 가치가 있어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3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이거보다 훨 이쁘지. 6분의 n 플러스 1하고 2n 플러스 2 약간 어색하잖아. 이게 n 플러스 2였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게 얘예요. 3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 당신들한테는 내가 요거 4개를 외우라고 요구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나중 얘기인데 또 풀다 보면 있잖아요. 네, 여기 K는 1부터 10까지 엄청 나옵니다. 1부터 10까지가. 1부터 10까지. 네, 참 많이 나와요. 1부터 10까지. 또는 뭐 1부터 9까지, 1부터 11까지도 있는데 이게 워낙 자주 나오니까 이거 두 개를 외워두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제가 고등학교 때 했는데 엄청 유용하더라고요. 여기다가 10, 11 넣고 반으로 나누면 55거든요. 계산을 미리 했어. 그리고 나서 자연수 1부터 10까지를 더해라. 그러면 55라고 그냥 외워서 써버리는 거예요. 자연수 1제곱부터 10제곱까지를 더해라. 그러면 6분의 10, 11, 21이거든. 이거 놓고 계산하면 385 나와요. 예, 385. 이걸 외워두면, 이거 두 개를 외워두면 굉장히 유용한 시그마가 많다. 라는 겁니다. 나중 얘기지만 이제 익숙해진다면 외워두는 것도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이거 외워지잖아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제곱부터 10제곱까지가 385인 걸 알아. 근데 내가 푸는 문제에 1제곱부터 9제곱까지를 더하라고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385에서 마지막 10제곱인 100을 빼면 됩니다. 285예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1제곱부터 11제곱까지 더하래.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가 넣고 공식을 계산하는 것보다 385에다가 121을 더하는 게 빨라요. 더 정확하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요 정도. 예. 제 이야기는, 사실 여기서 끝나는데, 당신들이 이제 센수학이나 개념서 문제를 풀다 보면 엄청 헷갈리는 시그마들을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기호라서 그렇습니다. 익숙치 않아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걸 익숙해지는 과정은 누군가에게 배우는 게 아니다. 직접 겪으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뭐 이런 겁니다. 자, 요렇게 두 개를 합쳐서 이번 주말 설 연휴 기간 동안에 등비수열과 시그마의 합의, 연산, 기호, 정의, 공식 외워서 능수능란하게 만들어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럼 화요일부터 여러 가지 수열 나가면 됩니다. 마치도록 하죠.